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노인을 외롭고 쓸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불행하거나 외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삶 속에서 더 큰 자유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비율은 30%대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가구 분리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들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행복 지수는 2인 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고령자는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점차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 아닌 성찰과 치유의 시간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TV, 유튜브, 스마트폰 알림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데도 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삶에서 진정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만 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가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동거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활용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는 고령자들에게 자부심과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임종에 대해서도 혼자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공간이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최근 재택간병과 호스피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택간병은 고령자들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간병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의 높은 비용에 비해 재택간병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고령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병원에서의 임종보다 집에서 평온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임종 과정은 예상보다 더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의료진과 간병인은 고령자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성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 대신 고독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실망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외로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자녀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만 남아 관계를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있는 능력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택 간병 서비스와 호스피스는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택 간병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치료 비용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고령자 모두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택 간병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에게 더 큰 안정감과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이러한 과정을 세심히 지원합니다. 이들은 고령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에서의 연명치료와 같은 무리한 의료 개입 대신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걸쳐 더 큰 삶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은둔형. 둘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분노하며 사는 분노형. 셋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장형. 그리고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성숙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유형 중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현자형 노인은 인생의 변화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진정한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한층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기쁨은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아름답고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말 두 가지는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위를 바라보는 대신 아래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소비하며 결국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화학물질인 엔돌핀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서 생겨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아십니까?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삼아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공허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후에는 여유로운 휴식과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가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한 나머지 억누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자주 전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한다와 같은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결국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친구들과 멀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람들은 과거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을 유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5번째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선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잘 관리하며 현재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2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째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둘째는 앞으로 살 날이 점점 줄어든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슴속에 맺힌 것들을 풀며 살고 싶다는 답변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정적으로 풍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힌 감정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그때 맺힌 것을 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많은 이들이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떠올릴 때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봉사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의 한 형태입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후회로 가득 찬 삶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 않은 이유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이 이런 경험을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충고하며 간섭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경험한 과거는 지금의 자녀가 살아가는 미래와는 다릅니다. 부모는 아날로그 세대지만 자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노년에는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고집이 세지고 잔소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때는 자녀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부족함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순히 자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돈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절약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만 하며 쌓아둔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노년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평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여유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나간 일에 얽매이고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한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성공과 성장은 다릅니다. 성공은 정점을 이루는 것이고 성장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은 정점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는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통해 삶의 진정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핸드폰의 70% 성능은 사용되지 않았고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었으며 옷과 물건들 중 70%는 쓸모없었습니다. 인생은 경기장과 같습니다.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돈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과 혈당, 당뇨를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후반전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반전에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지만 후반전에는 의사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쉬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날들이 지금은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내 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은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고급차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은 이제 그저 짐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실이 좋다 한들
허름한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웃음이 행복으로 가득한 나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유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경쟁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스로를 돌보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즐기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노인을 외롭고 쓸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거의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꼭 불행하거나 외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령자가 혼자 사는 삶 속에서 더 큰 자유와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고령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20여 년 만에 이 비율은 30%대로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부 가구와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와 동거하기보다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가구 분리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들도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행복지수는 2인 가구나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혼자 사는 고령자는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거나 만날 때마다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면 이는 점차 관계를 악화시키고 결국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이 아닌 성찰과 치유의 시간으로 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TV, 유튜브, 스마트폰 알림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를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두려움을 이해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데도 이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외로움과 불안을 넘어 더 깊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관계에서 실망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관계만 남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만 남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고령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외로움과 고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고령자가 혼자 사는 고령자보다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동거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원을 활용하며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자유를 누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세는 고령자들에게 자부심과 삶의 목적을 제공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즉 임종에 대해서도 혼자 있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공간이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최근 재택간병과 호스피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택간병은 고령자들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택간병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의 높은 비용에 비해 재택간병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고령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마무리 과정입니다. 병원에서의 임종보다 집에서 평온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임종 과정은 예상보다 더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의료진과 간병인은 고령자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고령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보다 인간적이고 존엄성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을 넘어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 대신 고독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더 만족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실망을 줄이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고독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외로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자녀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만 남아 관계를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 있는 능력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지만 사실 가장 편안한 죽음은 자신의 집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음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재택 간병 서비스와 호스피스는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재택 간병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치료 비용이 높아질수록 가족과 고령자 모두에게 심리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택 간병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들에게 더 큰 안정감과 존엄성을 제공합니다. 고령자의 죽음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며 의료진이나 간병인이 이러한 과정을 세심히 지원합니다. 이들은 고령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에서의 연명 치료와 같은 무리한 의료 개입 대신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나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선택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단순히 고령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내면의 힘을 기르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에 걸쳐 더 큰 삶의 만족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닌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혼자 있는 능력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노인이 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의 삶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은둔형. 둘째는 세상의 모든 것에 분노하며 사는 분노형. 셋째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는 자학형. 넷째는 젊었을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장형. 그리고 다섯째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성숙하여 인격적으로 성숙한 현자형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유형 중 어떤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현자형 노인은 인생의 변화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이상적인 노인의 모습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미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 진정한 재미있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생의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일이나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어색하다는 핑계로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한층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기쁨은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아름답고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말 2가지는 바로 여기와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위를 바라보는 대신 아래를 바라보며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을 소비하며 결국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의 뇌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화학물질인 엔돌핀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서 생겨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아십니까?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돌본 한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답변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행복한지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삼아 일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공허하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후에는 여유로운 휴식과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시 시도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가며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살면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기쁜 일, 슬픈 일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한 나머지 억누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자주 전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한다와 같은 말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결국 후회로 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친구들과 멀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람들은 과거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연락을 유지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행복이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일을 선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을 잘 관리하며 현재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길러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이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첫째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이고, 둘째는 앞으로 살 날이 점점 줄어든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인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남을 의식하며 살았던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둘째로 가슴속에 맺힌 것들을 풀며 살고 싶다는 답변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감정적으로 풍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맺힌 감정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그때 맺힌 것을 풀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많은 이들이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떠올릴 때 금전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봉사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봉사의 한 형태입니다.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후회로 가득 찬 삶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 않은 이유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이 이런 경험을 괴로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충고하며 간섭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경험한 과거는 지금의 자녀가 살아가는 미래와는 다릅니다. 부모는 아날로그 세대지만 자녀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결국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노년에는 아는 것이 많아진 만큼 고집이 세지고 잔소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손자, 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때는 자녀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부족함보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순히 자녀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친 간섭을 줄이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후에는 돈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절약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와 저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만 하며 쌓아둔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노년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좋아하는 일에 투자하고 평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소통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여유를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지나간 일에 얽매이고 닥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한 기회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성공과 성장은 다릅니다. 성공은 정점을 이루는 것이고 성장은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은 정점에 집착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목표는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통해 삶의 진정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여러분,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핸드폰의 70% 성능은 사용되지 않았고 값비싼 차도 70%의 성능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었으며 옷과 물건들 중 70%는 쓸모없었습니다. 인생은 경기장과 같습니다. 전반전은 학력과 지위, 돈을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은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 혈압과 혈당, 당뇨를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후반전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반전에는 상사의 명령을 따랐지만 후반전에는 의사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쉬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날들이 지금은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내 몸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은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되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고급차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은 이제 그저 짐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쓰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후반전을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뒀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실이 좋다 한들 허름한 경로당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웃음이 행복으로 가득한 나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유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나친 욕심과 경쟁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스스로를 돌보고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즐기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